뭔가 숨통이 좀 트인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자금을 못 낸 뒤로 쌍용차도 뭔가 의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에디스 모터스는 쌍용차 너는 너무 부당해 이런 입장이고요. 쌍용차는 돈이나 제대로 내고 얘기하던가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와중에 에디스 모터스보다 훨씬 규모가 큰 회사들이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쌍용차 입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최근에 쌍용차 노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반전이더라고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KG그룹이 인수에 참여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죠. 이번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쌍용차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노조의 입장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에디스 모터스의 근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스 모터스랑 쌍용차의 M&A 계약 해지를 두고 에디스는 인수 대금만 먼저 내라는 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에디스는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관계인 지표도 부결될 게 뻔하고 이렇게 되면 쌍용차가 우리한테 주식도 못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인수 대금만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회생 계획안에 나온 변제율이 1.75%밖에 안 되니까 채권단도 관계인 집회 시작도 전에 우리 이거 안 해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나중에 뭐 출자 전환을 한다는 얘기를 하긴 해도 글쎄요. 야, 내가 그때 100만원 빌려갔지? 지금은 일단 17,500원밖에 못 주고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성공하면 줄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에디스 모터스도 인과관계의 순서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수대금 3천억 있잖아요. 이거 거의 최소치로 잡은 거 아니었나요?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돈은 3천억이 아니라 최소 1조 이상입니다. 그런데 에디스 모터스가 내는 인수대금이 3천억이니까 변제율이 그 정도밖에 못 나오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최소로 책정된 인수대금이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쌍용차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금을 예치하고 나서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을 정당화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본말 전도다. 여러가지 변명을 하지만 돈을 내고 나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에디스 모터스는 그냥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돈 못 낸 건 너네들인데 이제 와서 쌍용차 쟤네 때문에 돈 못 냈어요. 이렇게 변명하면 뭐가 달라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돈이나 제대로 내놓고 하던가 이런 거죠. 애초에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에디스 모터스가 계약금을 제외하고 내야 할 남은 돈이 2,743억 원이잖아요. 이걸 관계인 집회 5 영업일 전까지 내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는 거고요. 쌍용차가 최근에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줬는데 여기에 쌍용차의 입장과 의지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보다 보면 이전보다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에디스 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내질 못해서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는 주장을 보도자료에서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번에는 재매각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내비칩니다. 일단 이번 공개 입찰 방식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쌍용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A기업하고 B기업이 있어요. 쌍용차가 예전부터 눈여겨본 건 A그룹이에요. 그래서 일단 A랑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를 보니까 B가 제시한 조건이 A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되면 B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B가 제시한 조건이 영 별로예요. 그러면 그냥 A랑 계속 인수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한 번에 여러 회사랑 인수 과정을 진행하다가 그 중에서 괜찮은 곳을 쌍용차가 고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쌍용차가 재매각 추진 일정도 친절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일단 경쟁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5월 중순에 조건부 인수 제안서 접수를 하고 조건부 인수 예정자도 선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A기업에 해당되는 거죠. 유력 기업하고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겁니다. 5월 하순에는 매각 공고를 내고 6월 말까지 인수 제안서를 받고 인수 예정자를 최종 선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초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 계획안은 7월 하순까지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8월 하순까지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 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는 일정으로 재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해줬으니까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정인 거죠. 그리고 보도자료 마지막 줄은 역시나 에디스 모터스를 향한 경고를 채웠습니다. 에디스 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이며 인수 유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쌍용차가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라운드랑 2라운드는 스케일이 조금 다르거든요. 1라운드에서는 에디스 모터스, K팜 모터스 이런 것들이 이슈였잖아요. 2라운드는 KG그룹, 쌍방울그룹, 심지어 중국 비아디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은 자신들이 세운 카디널 원 모터스로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쌍방울, KG그룹, 비아디 이 정도죠. 일단 인수 절차가 좀 더 진행되어야 알겠지만 이 세 그룹한테 바라는 점, 반대로 말하면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울입니다. 우선 재무정보를 볼까요? 쌍용차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조 4,172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600억 이상 적자, 당기순이익도 2,580억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쌍방울은 1차적으로 돈을 얼마나 마련해오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신차 계획은 그 다음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쌍방울 그룹은 매출액이 920억 정도, 영업이익은 15억 적자,
당기 순이익은 87억이 적자였습니다. 쌍방울이 메인 카드라고 말한 광림도 볼까요? 작년 매출이 1880억을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230억 원이 적자였는데 일단 쌍방울보다는 좀 나아 보이죠. 그런데 쌍용차랑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에디슨을 새우, 쌍방울을 고등어에 비교한 게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쌍방울 그룹은 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에디스모터스랑 똑같은 겁니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주려면 이 정도 자신감과 추진력은 보여줘야 합니다. 에디스모터스가 왜 계속 의심을 받았나요? 최근에 쌍방울 관련 기사 나온 것도 보면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매출 7천억 원 규모의 7개 계열사 모두 쌍용차 인수에 참여할 거다 이거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매출이라는 겁니다. 순수익 7천억이 아니고요. 그리고 7개 계열사를 모두 연끌하듯 모아야 매출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도 포인트죠.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돈이 에디스모터스 때문에 3천억으로 알려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인수 자금에 직원 월급, 회사 유지비, 차량 개발비 이것저것 다 해서 1조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쌍방울은 인수 자금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확보하느냐가 이번 인수 전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신차 계획은 그 다음이고요. 두 번째는 KG그룹인데 사실 여기가 제일 현실성이 있긴 하죠. 일단 지금 놓여있는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KG그룹이 메인으로 밀고 있는 KG 스틸의 재물 상태를 볼까요? 동부 제철이었던 걸 KG그룹이 인수한 거죠. 매출액이 3조 2080억을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2900억 정도, 당기 순이익도 1800억을 넘겼습니다. 매출액만 보면 쌍용차보다 큰 고래인 게 확실하고요. 영업이익이랑 당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3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동부 제철이 KG그룹으로 인수된 게 2019년쯤입니다. 2020년부터 매출액이 거의 2배로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4배 이상, 당기 순이익도 4배 이상 뛰었죠. 부실 기업이었던 동부제철을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걸 보면 그래도 능력 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KG그룹은 일단 두 가지만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은 기본 베이스고요. 신차 계획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신차 계획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단계적인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만큼 까다로우면서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일단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 이건 박리담의 전략을 위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있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시키는 작업도 함께 이뤄지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건 렉선 스포츠고요. 쌍용차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아껴둘 필요도 없고 당장 2024년부터 기아도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점유율을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순수 전기차 계획은 그 다음이고요. 쌍용차가 비아드랑 협약을 맺었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하고 충전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여야죠. 막대한 자본이 있는 회사고 이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왜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전 기술이 전세계 자동차 지수사 중에서 탑이거든요. 이걸 중장기적인 계획에 녹이면 됩니다. 일본차 브랜드도 2030년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쌍용차도 이 정도만 따라가면 전기차 시장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KG그룹이 이쪽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인 거죠. 만약에 이 계획이 부실하거나 내려온 계획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아니면 아무리 봐도 현실성이 없다 그 순간 여론은 또 등을 돌릴 겁니다. 두 번째는 노조와의 협의인데요. 사실 저는 노조랑만 이야기가 잘 돼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쌍용차 인수 이후에 최대 과제가 뭔가요? 신차 개발과 회사 유지잖아요. 회사 유지에서 직원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조 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니까요. 그러면 차선책도 생각해야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생산할지만 잡아도 큰 일을 한 거라고 봅니다. 마침 쌍용차 노조도 최근에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 현장 목소리가 보도된 게 있는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경쟁사 대비 차종이 적고 해외 영업망이 부실하다. 그렇다고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 조직도 튼튼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2009년 사태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서 쌍용차는 강성 노조, 파업, 화염병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새 파업 당시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벗고 싶다는 거죠. 저는 여론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KG그룹이 인수할 생각이 간절하다면 노조랑 회동부터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 결론도 나올 거고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뒤에 노조랑 KG그룹이 동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노조위원장이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간 강성노조 이미지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쌓아온 이미지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이 모습으로 답답해하셨을 소비자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노조라는 이름 뒤에서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고 정작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회사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이 또한 후회스럽습니다. 쌍용차의 인수 및 재매각 성공은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건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고 회사가 없으면 노조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조원들도 쌍용차 재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근절하고 부분적 무급 휴직을 포함하여 사측에서 원하는 혹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측에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KG그룹도 회동 후에 비슷한 입장문을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쌍용차 재매각 추진에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KG그룹은 최근 쌍용차 노조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노조의 입장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노조와 어떠한 것을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지를 파악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율입니다.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 상황에 쌍용차 생산에 필요한 적정 인원 투입과 생산 시간을 계산 중에 있습니다. 노조도 이 계산과 판단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조율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원 조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인력 구조 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자비한 해고 조치는 저희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 감소, 말 그대로 현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정 위주로 인력 배분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로 생산직군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동안 사무 연구직군 업무를 고도화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차 개발과 전기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쌍용차의 꼬리표였던 단독 기술의 부재를 잘라내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은 새로운 전기차 그리고 충전 기술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신차 계획과 전기차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 산업 계획을 조만간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뭔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 강경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노조도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으니까 노조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강성 이미지를 탈피하고 KG그룹은 그 어렵다던 노조를 설득시켰네 이런 평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만 성공해도 거의 모든 여론이 KG 쪽으로 기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비아디인데요. 물론 비아디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다루는 보겠습니다. 여기도 쌍용차랑 비교해볼까요? 매출액이 약 41조 원 정도고요. 순이익은 약 5,900억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문 매출이 약 21조 원이었고요. 사실 매출이나 회사 규모만 보면 비아디가 제일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아니라는 게 좀 걸리죠. 저는 비아디가 국내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국내 공장 건설이요. 지금 공장 건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정말 많은 과제가 따라오거든요. 일단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요. 노조랑 협의도 해야 하고 어떤 차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하고 노조 인력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 따른 임금 협의와 업무 조율은 어떻게 할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차종은 어떤 건지 이건 이제 쌍용차랑 만들 신형 전기차가 될 거니까 신차 계획도 발표를 해야겠죠. 국내 기업 규모라면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지만 비아디는 이런 걸 기대해야죠. 회사 규모도 있고 이미 전기차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중국 회사에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하이차랑 마인드라를 보면 글쎄요. 이 정도로 적극적인 계획이 없다면 쌍용차가 10년 뒤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걸요. 비아디가 이런 계획 없이 인수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국내 기업이 인수해서 비아디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배터리를 개발하고 쌍용차 이름을 달고 나올 전기차 신차를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 모델을 전동화 모델로 바꾸고 전기차 생산 방법 같은 걸 국내 공장에도 반영하고 충전 기술도 연구하고 이런 걸 쌍용차 혼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아디는 이미 자본도 있고 기술력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모든 걸 호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쌍방울과 KG그룹 그리고 비아디한테는 이런 걸 요구한다는 느낌으로 인수전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하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